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가정적인 그야말로 결혼하고 싶은 연인의 원형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ISFJ를 지목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닙니다. 타고난 양육자이자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침묵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흘린 김치찌개 먹고 싶다는 말을 기억했다가 며칠 뒤 식탁에 올리고 당신의 부모님 생신을 당신보다 더 알뜰살뜰 챙기며 당신이 독감에 걸려 끙끙 앓을 때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곁을 지킬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ISFJ의 곁에 머무는 것은 마치 어떤 재난이 와도 보상받을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을 든 것 같은 안정감과 한겨울, 꽁꽁 언 손을 녹여주는 따뜻한 모닥불 앞의 온기를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그들의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 보이고 그들의 배려에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지고지순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의 결말은 종종 가장 예고 없이 차갑고 단호한 영구적 손절로 찾아옵니다. ISFJ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이들은 하나같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어제까지 나랑 웃으면서 밥 먹었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차단당했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해? 어제까지 당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던 그 다정한 손길이 하룻밤 사이에 당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완벽한 타인으로 돌변해버리는 현상. 마치 전등 스위치를 끄듯 감정을 꺼버리는 이 섬뜩한 온도차. 도대체 그들의 인내심 깊고 온화한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상대를 위해 베풀었던 그 모든 눈물겨운 배려가 사실은 관계를 옥죄는 빈 문서가 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들의 천사 같은 미소와 무조건적인 수용에 취해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오만해져 있을 때 그들은 마음속 깊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주판을 튕기며 당신의 연인 자격을 매 순간 심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친절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차곡차곡 쌓여온 마일리지가 어떻게 당신을 내치는 가장 강력한 명분으로 뒤바뀌는지, 가장 헌신적인 연인이 가장 냉혹한 심판관이 되는 그 소름 돋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파헤쳐봅니다. 1. 갈등 회피 평화를 가장한 침묵의 시한폭탄. 내가 참고 넘어가면 평화롭겠지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관계의 시한폭탄 타이머를 돌리고 있었다. ISFJ에게 연인 간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나 감정 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삶의 안정성과 관계의 조화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대재난이자 자신이 구축해온 좋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ISFJ의 내면 세계는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분류되고 정리된 고요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모든 감정과 기억은 제자리에 꽂혀 있어야 하고 그 공간은 언제나 정숙과 평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갈등이라는 폭풍이 불어닥치는 순간 그 도서관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상대방의 고성, 날선 비판, 예측 불가능한 격앙된 감정들은 정갈했던 서가를 무너뜨리고 책들을 바닥으로 내팽개칩니다. 이러한 무질서는 ISFJ의 섬세한 신경계를 과부하 걸리게 만들고 이성적인 사고 회로를 마비시킵니다. 그렇기에 갈등의 전조가 감지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맞서 싸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와 인내라는 방공호로 숨어버리는 길을 택합니다. 당장 눈앞의 소란을 잠재울 수만 있다면 자신의 속이 문드러지는 것쯤은 감수하겠다는 처절한 선택입니다. 그들은 불덩이 같은 화를 밖으로 뱉어내는 대신 꿀꺽 삼켜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태워버립니다. 상대방은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평온한 표정만 보고 너는 정말 천사 같아. 어쩜 그렇게 이해심이 넓어? 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용서나 이해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자기 억압이자 정서적 자해에 가깝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은밀한 오만입니다. 그 순간 ISFJ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감정을 조절 못하고 날뛸 때 그것을 받아주는 내가 너보다 더 성숙한 어른이다. 그들의 침묵에는
내가 참아준다는 도덕적 우월감이 섞인 체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관계를 위해 희생하는 순교자로 포장하며 상대방을 철없고 감정적인 아이로 규정지음으로써 심리적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억지스러운 인내가 관계에는 치명적인 맹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해결되지 않고 덮어둔 갈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ISFJ의 내면, 서재 가장 구석지고 어두운 곳에 썩은 사과처럼 방치됩니다. 처음에는 사과 하나가 썩었을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부패한 곰팡이는 옆에 있는 멀쩡한 기억들까지 전이시킵니다. 좋았던 추억마저 썩은 냄새로 오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ISFJ가 평화를 지키겠다고 입을 굳게 다무는 동안 상대방은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했기에 자신이 완벽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커플이라고 믿으며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그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ISFJ의 마음은 썩은 사과의 도끼로 인해 서서히 괴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취가 서재를 가득 채워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날, ISFJ는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상대방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별 통보겠지만 ISFJ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썩어 들어가던 환부를 도려내는 늦었지만 필연적인 수술일 뿐입니다. 일착한 아이 콤플렉스 아니, 난 진짜 괜찮아. 내가 좋으면 됐어. ISFJ가 연애 중 가장 빈번하고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구사하는 거짓말은 단연코 난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해. 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성숙한 배려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구를 죽여서라도 당장의 갈등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가장 비겁하고도 슬픈 회피의 주문입니다. 단언컨대 그 순간 그들은 단 1%도 괜찮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또 나오라고 하네. 저 식당은 저번에 맛없었는데 왜 또 가자는 거야? 그 영화는 내 취향이 아닌데. 그들의 내면에서는 싫어, 안 돼, 다른 거 하자라는 거부감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ISFJ의 강력한 자기 검열 필터에 걸려 삭제됩니다. 왜냐하면 ISFJ에게는 상대방의 거절당한 표정, 실망한 눈빛, 그 직후에 흐를 0.1초의 어색한 공기를 견뎌낼 미움받을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망치느니 차라리 내 기분을 망치는 게 낫다는 이 처절한 계산법.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온화한 미소를 가면처럼 뒤집어쓰고 자신의 영혼을 갈아넣는 희생을 자처합니다. 문제는 이 괜찮아가 단순한 양보로 끝나지 않고 관계를 기만하는 사기 계약이 된다는 점입니다. ISFJ는 이러한 자기 희생을 사랑의 증명 혹은 평화를 위한 숭고한 결단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참고 맞추면 우리 둘 다 행복하잖아. 그들은 자신의 희생으로 관계의 평화를 매수했다고 자위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상대방을 바보로 만드는 기만이자 비겁함입니다. 당신이 괜찮아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이 정말로 괜찮은 줄 압니다. 독심술사가 아닌 이상 웃으며 동의하는 당신의 속마음이 썩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해맑게 당신이 싫어하는 식당을 또 예약하고 당신이 힘들어하는 데이트 코스를 또 짭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인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자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ISFJ는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여 상대와 조율할 기회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비련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 이것은 일종의 수동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자신의 의사표현 부족으로 발생한 불만을 상대방의 배려심 부족 탓으로 돌리는 것. 진정한 배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말해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ISFJ는 무조건적인 예스로 상대방의 눈을 가린 채 낭떠러지로 함께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괜찮아는 평화의 주문이 아니라 훗날 상대방에게 죄책감과 배신감을 안겨줄 복수의 씨앗입니다. 이 수동적 공격의 늪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침묵의 시위,
언어로 명확하게 배설되지 못한 ISFJ의 불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부패하여 독가스가 되고 반드시 뒤틀린 형태로 일상적인 소음을 가장하여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동적 공격이라 부르며, 이는 서로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능동적 공격보다 훨씬 더 상대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피를 말리게 합니다. 평소에는 깃털처럼 가볍게 움직이던 그들의 손길이 갑자기 둔탁하고 거칠어집니다. 집안에는 마치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난 듯 원인 모를 소음들이 불길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설거지할 때 그릇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30데시벨은 더 요란해집니다. 냉장고 문을 닫을 때 미묘하게 쾅 하는 파열음이 들립니다. 청소기를 밀 때 가구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옆에 앉아 땅이 꺼져라 깊고 무거운 한숨을 쉽니다. 이 모든 소음은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닙니다. 나 지금 기분 나빠. 나 지금 화났어. 내 기분을 좀 알아차려. 라고 외치는 비언어적 비명입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살벌한 공기를 감지한 상대방은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화났어? 내가 뭐 실수했어? 바로 이 순간 ISFJ는 관계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짓 부인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을 피하거나 혹은 영혼 없는 눈으로 바라보며 무미건조하게, 때로는 약간 신경질적으로 대답합니다. 아니, 화 안 났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래. 왜 자꾸 물어? 이것은 상대를 미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의 직감은 분명히 위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ISFJ는 언어로 그 직감을 부정합니다. 이 불일치 속에서 상대방은 내가 예민한 건가? 진짜 피곤한 건가? 라며 혼란에 빠집니다. ISFJ가 이러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자신이 그토록 지켜온 이해심 많고 착한 연인의 이미지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 좁게 화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묵묵히 참는데 내가 눈치 없이 구는 것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알아서 눈치채고 기어야지.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하게 만들지 마. 그건 비참하니까. 이 무언의 압박은 상대방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둡니다. 차라리 욕을 하고 싸우면 원인이라도 알 텐데. ISFJ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방패 뒤에 숨어 상대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눈치를 채고 사과할 때까지, 혹은 당신이 질식해서 뛰쳐나갈 때까지 그 끔찍한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3인 내의 임계점 내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ISFJ가 갈등 상황에서 입을 굳게 닫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처절한 이유는 한 번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이해심 깊고 좋은 사람의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댐이 무너졌을 때 쏟아져 나올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총량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검은 억울함의 댐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수문을 여는 순간 단순히 물이 새는 정도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수장시켜버릴 쓰나미가 몰려올 것임을. 그래서 그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문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댐에는 한계 수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 ISFJ는 더 이상 당신의 연인이기를 포기하고 냉혹한 검사로 돌변합니다. ISFJ의 폭발이 그 어떤 유형보다 공포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감정적인 오열이나 비명으로 나타나지 않고 소름 끼칠 정도로 정연한 논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흥분해서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의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죄목을 하나하나 낭독하는 선고 공판과도 같습니다. 너 지금 실수라고 했어? 아니, 이건 실수가 아니야. 너 저번 달 14일에도 똑같이 행동했고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식당 예약 안 해서 나 길바닥에 세워뒀어. 재작년 내 생일 때도 친구 만난다고 늦었지.
내가 그때마다 웃으면서 괜찮다고 넘어가 주니까 나를 아주 바보 천치로 알지? 상대방은 충격에 휩싸여 얼어붙습니다. 날짜, 시간, 당시의 상황, 입었던 옷차림, 그때 자신이 뱉었던 변명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의퍼대는 ISFJ 앞에서 상대방은 반박할 의지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항변합니다. 아니, 그때는 내가 괜찮다며? 웃으면서 이해해줬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바로 이 지점이 비극의 핵심입니다. ISFJ에게 그때의 괜찮아는 용서가 아니라 두고 보자는 정립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싸우기 싫어서,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마음속 살생부에 기록만 해두고 덮어두었던 것입니다. 그 가짜 용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제는 이자까지 붙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이별의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반복되는 인내와 실망 끝에 ISFJ는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내 배려를 권리로 아는 뻔뻔한 인간이다. 더 이상의 갱생은 불가능하다. 이 낙인이 찍히는 순간 ISFJ의 인내심 땜은 영구적으로 폐쇄됩니다. 더 이상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차가운 벽뿐입니다. 한 번 다친 그들의 마음은 당신이 피를 토하며 사죄해도 억만금을 가져와도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을 내 인생에서 도려내야 할 악성 종양으로 분류를 마쳤으니까요. 이 기억의 저주와 보상심리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망각은 없다. 당신이 3년 전 내 생일에 했던 말실수, 내가 너에게 바친 헌신. 나는 이 모든 것을 대차대조표로 기록하고 있다. ISFJ의 영혼을 지배하는 주기능인 내향 감각은 단순히 기억력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경험을 감정의 꼬리표와 함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영구 보존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이 능력은 양날의 검, 아니 품속에 숨겨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처음 만난 날의 온도, 당신이 스치듯 말했던 좋아하는 꽃, 이름, 100일 기념일에 먹었던 파스타의 맛까지 완벽하게 복원해내는 이 시대 최고의 로맨티스트입니다. 하지만 이 뛰어난 성능의 기록 장치는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기억을 저장할 때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저지른 사소한 실수, 자존심을 긁었던 말 한마디, 지키지 못한 약속, 술 먹고 했던 주사. 이 모든 흑역사는 ISFJ의 뇌 서버에 4K UHD 고해상도 영상으로 저장됩니다. 다른 성격 유형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땐 그랬지 하며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미화됩니다. 하지만 ISFJ에게는 풍화작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5년 전의 상처를 마치 오늘 아침에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고통스러워하며 다시 꺼내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살아있는 트라우마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ISFJ의 헌신 기저에 깔려있는 무의식적이고 강력한 보상 심리입니다. ISFJ는 겉보기에 간이나 쓸개나 다 빼줄 것처럼 헌신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들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정서적 투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비밀 장부가 존재합니다. 나는 오늘 너를 위해 도시락을 쌌어. 비 오는데 너 데리러 갔어. 내 부모님 선물 챙겼어. 그들은 자신이 베푼 모든 호의를 장부의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상대방인 당신이 그에 상응하는 사랑과 정성을 차변에 입금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나는 이만큼 희생했어. 그러니까 너도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 해. 그게 인간된 도리이자 사랑의 기본 아니야? 이 정서적 등가 교환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ISFJ의 헌신적인 사랑은 순식간에 악독한 채권자의 증오로 돌변합니다. 그들이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투자한 막대한 감정 자본이 부도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절규는 연인의 슬픔이 아니라 사기당한 투자자의 분노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나의 호의를 뜯어먹고 도망가려는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재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빚쟁이가 된 당신이 아무리 사랑을 속삭여도 채권자가 된 ISFJ의 귀에는 그저 빚 탕감을 위한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1. 디테일에 지옥 잊혀지지 않는 상처. 다른 성격 유형들은 싸우고 화해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어 좋은 게 좋은 거지. 과거는 잊자 쿨하게가 가능합니다. 그들에게 화해는 포맷 버튼과 같습니다. 하지만 ISFJ에게 망각이란 기능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화해는 기록의 삭제가 아니라 단지 일시적 휴전 선언일 뿐입니다. 그들은 싸움이 끝난 후 그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보류 문서함에 넣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둡니다. 언제든 다시 꺼내어 당신을 공격할 무기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아주 평화롭고 로맨틱한 저녁 식사 도중 당신이 무심코 사소한 실수 하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장소를 헷갈렸거나 메뉴 주문을 잘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의 연인이라면 아이고 멍청이하고 웃어넘길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ISFJ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검색 엔진이 돌아가는 서늘한 빛이 감돕니다. 너 2021년 8월 여름 휴가 때 강릉 갔을 때도 이랬잖아. 그때도 횟집 예약 잘못해서 우리 1시간 기다리게 했지? 그때 네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어. 근데 또 그래? 상대방은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아니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왜 또 꺼내? 지금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항변하지만 이것은 ISFJ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ISFJ에게 그것은 지나가 버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뇌 구조 속에서는 3년 전의 그 사건과 오늘의 이 사건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의 굵직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수집된 빅데이터를 근거로 당신은 구제불능의 상습범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너의 태도 문제고 너의 본성 문제야. 봐, 데이터가 증명하잖아. 너는 변하지 않았어. 이 디테일의 지옥에 갇힌 상대방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마치 24시간 돌아가는 CCTV 감옥에 갇힌 기분입니다. 내가 무심코 뱉은 농담, 술김에 했던 약속, 5년 전 기념일에 보였던 미세한 짜증까지 ISFJ는 당신조차 잊고 있었던 당신의 모든 과오를 판례집처럼 들고 다니며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 페이지를 정확히 펼쳐 당신의 코앞에 들이댑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애. 한 번 죄를 지으면 영원히 전과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관계. 이것이 ISFJ와의 다툼이 그토록 피를 말리는 이유입니다. 이 채권자의 분노 헌신은 공짜가 아니다. ISFJ는 사랑에 빠지면 마치 자기 자신을 지우개로 지워가듯 연인에게 헌신합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으려 하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내 입에 넣기보다 연인의 입에 넣어주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내 통장 잔고가 바닥나도 연인의 선물은 최고급으로 사주고 비가 오면 기꺼이 자신의 어깨를 적시며 우산을 기울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눈물겨운 헌신의 이면에 너도 나와 똑같이 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등가교환의 법칙이 숨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ISFJ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라고 말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상대방도 나만큼 나를 1순위로 여겨줄 것을, 나만큼 세심하게 나를 관찰하고 배려해 줄 것을 강력하게 기대합니다. 내가 아플 때 왕복 2시간 거리를 달려와서 죽을 사다 줬으니 너도 내가 아프면 적어도 약국에 가서 약은 사와야지. 그게 사랑하는 사이의 기본 상식 아니야? 이것이 ISFJ가 생각하는 공정함입니다. 그들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상환금은 성의와 노력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 ISFJ의 헌신은 순식간에 악독한 채권자의 분노로 돌변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의 필터가 벗겨지고 손익 계산서가 더 씌워집니다. 나는 너에게 100을 줬는데 너는 나에게 10을 줬어.
지금 마이너스 90이야. 이 적자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 ISFJ는 연인이 아니라 내 호의를 등쳐먹고 도망가려는 악성 채무자를 대하는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문장은 ISFJ가 이별 직전에 가장 많이 내뱉는 말, 아니 비명에 가깝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너에게 투자한 감정, 시간, 돈, 노력이 얼마인데? 감히 원금 회수도 안 해주고 배신을 해? 라는 억울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이 베푼 사랑을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회수받지 못한 악성 부채이자 매몰 비용으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자 실패를 인정한 냉철한 사업가처럼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의 투자는 손해다. 여기서 손절하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남은 인생을 구하는 길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이 뒤늦게 선물을 사오고 이벤트를 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당신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ISFJ라는 은행은 당신과의 거래를 영구 정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담보로 한 이자율이 아주 높은 감정 대출이었던 것입니다. 삼비교와 비참함 남들은 안 그러던데. ISFJ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통념과 타인의 시선에 극도로 민감한 유형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남들 보기에 번듯하고 정상적인 범주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연인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 나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트로피이자 거울입니다. 그렇기에 내 연인이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나를 사랑해주고 남부럽지 않은 대우를 해주기를 은밀하지만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SNS의 시대는 ISFJ에게 지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친구들이 받은 거대한 꽃다발, 기념일의 오마카세, 디너, 나 프로포즈 받았어라며 올라오는 명품 가방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ISFJ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이 화려한 타인의 하이라이트를 스크롤하며 자신의 초라한 비하인드와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 소연이는 성격도 지랄 맞고 남자친구한테 헌신도 안 하는데 1주년에 호텔 가서 명품 백을 받았네. 나는 도시락 싸주고 청소해주고 간이랑 쓸개 다 빼줬는데 고작 편의점 케이크에 손편지 하나야? 이 비교의 핵심은 물질 만능주의나 속물근성이 아닙니다.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하고 희생했는데 왜 돌아오는 보상은 저들보다 못한가? 바로 공정성의 훼손에서 오는 참을 수 없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ISFJ는 억울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연인이 나를 저 친구들의 연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비참합니다. 그들은 이 우울감을 견디지 못하고 연인에게 툭 던지듯 말합니다. 내 친구 지은이 남자친구는 이번에 유럽 여행 데려가 줬다더라. 그냥 그렇다고. 이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라는 날카로운 비난입니다. 상대방은 남이랑 비교 좀 하지 마. 라고 화를 내지만 ISFJ에게 그것은 비교가 아니라 현실 자각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ISFJ에게 남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연애는 사랑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그들은 점점 당신과 함께 다니는 것을 꺼리게 되고 친구 모임에 당신을 데려가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정서적 등급을 떨어뜨린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비참함이 임계점을 넘으면 그들은 당신을 사랑했던 기억보다 당신 때문에 느꼈던 초라함을 더 크게 기억하며 이별을 고합니다. ISFJ에게 사랑은 둘만의 감정이 아니라 세상 앞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전시 가능한 자부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영역 침범과 상식의 붕괴선을 넘는 자, 용서치 않으리. 나에게 함부로 하는 건 참아도 내 사람들에게 무례하거나 내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건 용서 못해. ISFP가 시각적, 청각적인 감각적 비호감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이 떨어진다면 ISFJ는 사회적 통념과 생활의 루틴에 목숨을 거는 유형입니다. 그들에게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보이지 않는 헌법보다
더 절대적인 선과 규범이 존재합니다. ISFJ는 기본적으로 인내심이 강해 자신을 향한 부당한 대우나 비난은 웬만하면 참고 넘깁니다. 내가 좀 부족했나 보다.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라며 합리화하죠. 하지만 그 관대함이 절대 적용되지 않는 성역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사람들과 내 삶의 질서입니다. 당신이 만약 무심코 혹은 홧김에 이 성역을 침범하는 순간 ISFJ의 눈에 씌워져 있던 핑크빛 사랑의 필터는 그 즉시 산산조각 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의 눈빛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상종 못할 무례한 인간 혹은 내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러 온 테러리스트로 인식하게 됩니다. ISFJ에게 예의와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안전장치이자 신념입니다. 당신이 그 안전장치를 훼손했을 때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근본이 잘못된 사람과는 1분, 1초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1인성의 바닥 예의 없음은 실수가 아니라 본성이다. ISFJ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관대하고 수용적인 편입니다. 당신이 약속 시간에 조금 늦거나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도 그들은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FJ의 인내심이 단 1초도 작동하지 않는, 즉시 손절 모드가 발동되는 유일한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예의 없음과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그들이 가장 정떨어지는 순간, 아니 몸서리치게 혐오감을 느끼는 순간은 상대방이 사회적 약자나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대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입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야 이거 치워라며 거만하게 반말을 하거나 택시 기사님께 짜증을 내는 모습, 혹은 나의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들 앞에서도 기본적인 격식을 갖추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 ISFJ에게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근본이 썩었구나. ISFJ는 사람을 평가할 때 능력보다 인성을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그들에게 예의란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연인이 이 최소한의 선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례한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ISFJ는 깊은 배신감을 넘어선 공포를 느낍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저 비열한 본성이 언젠가는 가장 약한 상태의 나에게로 향하겠구나. 또한 ISFJ는 매우 보수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연인이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남들이 볼 때 번듯하고 상식적인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눈살 찌푸려지는 스킨십을 요구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는다면 그 순간 ISFJ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당신과 한패로 묶여 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내 애인이라는 걸 남들이 알까봐 무섭다. 이 수치심은 사랑을 압도합니다. ISFJ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품위가 함께 추락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고쳐 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옷차림이나 습관은 고칠 수 있어도 썩어버린 인성과 천박한 본성은 갱생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별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오물을 피하기 위한 위생적인 격리 조치입니다. 이 루틴 파괴자, 나의 안정을 흔들지 마. ISFJ는 뼛속까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기상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건을 두는 위치, 청소하는 요일, 휴식을 취하는 방식 등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성스러운 루틴이 존재합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자신의 멘탈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동아줄이자 성역입니다. 그런데 낭만이라는 무기를 든 연인이 불쑥불쑥 이 성역을 군화발로 침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포 시나리오는 나 지금 너네 집 앞이야, 나와 입니다.
당신에게는 이것이 사랑 넘치는 서프라이즈이자 설렘일지 모르지만 화장을 지우고 잠옷을 입은 채 내일의 출근을 준비하며 휴식 모드에 들어간 ISFJ에게 이것은 재난 경보이자 테러입니다. 그 순간 ISFJ의 뇌는 패닉에 빠집니다. 내일 입을 옷 다림질해야 하는데 지금 나가면 몇 시에 들어오지? 내일 컨디션은? 피부는? 그들은 웃으며 나가지만 속으로는 깨져버린 리듬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당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ISFJ는 자신의 공간과 물건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내 책상의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고 제자리에 두지 않거나 내 수건을 쓰고 아무데나 던져두는 행위. 이것은 ISFJ에게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통제권이 상실되었다는 불안감이자 나의 영역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모욕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ISFJ의 섬세한 신경계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갑자기 지금 바다 보러 갈까? 라며 무계획 여행을 제안하는 당신을 보며 ISFJ는 설렘보다 숙소 예약, 갈아입을 옷, 내일의 일정에 대한 걱정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제발 계획 좀 하고 살자. 미리 말 좀 해줘. ISFJ의 이 간곡한 호소는 빡빡하게 살자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나의 정신 건강을 지켜줘.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줘. 나의 평온한 우주를 파괴하지 말아줘. 라는 절박한 구조 요청입니다. 당신이 이 호소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흔들어댄다면 ISFJ는 자신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가장 큰 변수인 당신을 인생의 계획표에서 영구 삭제해버릴 것입니다. 무책임의 죄 성실함이 없는 사랑은 사상 누가. ISFJ에게 사랑은 솜사탕처럼 달콤하기만 한 감정 노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거친 세상의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파트너와의 생활의 동맹이자 평생을 함께할 공동 경영 계약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생활력과 책임감은 외모나 유머 감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ISFJ는 본능적으로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는 개미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 같은 연인이 나타나 그들의 위기감지 센서를 건드립니다. 약속 시간을 밥 먹듯이 어기며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내일은 없다는 듯이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경제관념, 직장이 힘들다고 대책 없이 그만두고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는 모습. 당신은 이것을 청춘의 방황이나 자유로움이라고 포장할지 모르지만 ISFJ의 눈에 이것은 재앙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며 단순히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끔찍한 미래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평생 이 사람을 아이 키우듯이 뒷바라지해야 하나? ISFJ가 연애에서 가장 혐오하는 구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입니다. 그들은 타고난 양육자이지만 그것은 내 자식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큰 성인인 연인을 어르고 달래서 밥벌이를 하게 만들고 사고 친 것을 수습하러 다니는 삶. 그것은 ISFJ에게 사랑이 아니라 형벌이자 노역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기만 하고 자신의 몫을 해내지 못한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ISFJ는 상대에게서 성적 매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징징거리는 아이에게 성욕을 느끼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ISFJ는 지독하게 현실적입니다. 사랑만으로 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너는 착하지만 무능력해. 너는 다정하지만 게을러. 이 냉정한 평가가 끝나는 순간 ISFJ는 가차없이 이별을 고합니다. 당신은 돈 때문에, 조건 때문에 헤어지냐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ISFJ에게 이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밑빠진 독에 붙지 않기 위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손절입니다. 그들은 낭만적인 파산보다 외로운 안정을 택할 것입니다. 4. 관계의 가성비 번아웃과 가면의 무게. 밖에서는 완벽한 연인, 집에서는 시체. 연기가 길어질수록 나의 영혼은 닳아 없어진다. ISFJ는 본질적으로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하는 내향형입니다. 그들에게 타인과의 교류는 설령 그것이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배터리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고난 배려심과 타인의 감정에 동조하는 외향 감정 기능 때문에 연인 앞에서는 자신의 본래 에너지 레벨을 억지로 끌어올려 완벽한 파트너를 연기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옆에 있어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농담에 누구보다 크게 웃어줘야 하고 당신의 고민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표정을 지어야 하며 침묵이 흐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대화에 장작을 넣습니다. 당신은 우리 참 잘 맞아. 대화가 잘 통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ISFJ가 당신의 주파수에 맞추기 위해 실시간으로 감정 튜닝을 하고 있는 고도의 집중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노력의 연비가 극도로 나쁘다는 점입니다. 다른 외향적인 성격 유형들은 데이트를 통해 에너지를 얻지만 ISFJ는 데이트 1시간을 위해 10시간 분량의 에너지를 미리 가불했습니다.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그들의 뇌 속에서는 배터리 잔량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지금 웃어. 리액션해. 하품 참아. 맞장구 쳐. 이 무의식적인 자기 지시는 ISFJ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그들은 행복감보다 드디어 끝났다는 퇴근의 해방감을 먼저 느낍니다. 이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사랑을 수행하는 과정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고단한 감정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상대방이 이가면 쓴 모습을 ISFJ의 원래 모습으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ISFJ가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다정한 사람인 줄 알고 계속해서 더 많은 만남과 통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ISFJ의 실제 모습은 집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멍하니 누워있는 건전지 빠진 인형에 가깝습니다. 이 괴리가 커질수록 ISFJ는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너를 만나서 얻는 기쁨보다 너를 만나기 위해 쏟아야 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 이 관계의 가성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 ISFJ는 파산을 막기 위해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사랑해서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방전을 막기 위해서 전원 코드를 뽑는 것입니다. 일 의무감의 굴레 사랑은 퇴근 없는 제2의 업무다. 많은 이들에게 연애는 지친 하루 끝에 만나는 달콤한 휴식이자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강박에 가까운 ISFJ에게 연애는 종종 직장 업무의 연장선, 아니 고강도 감정 노동이 요구되는 제2의 직장으로 변질됩니다. 그들의 데이트는 만남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에 가깝습니다. 완벽한 동선을 위한 맛집 검색 및 예약, 상대방의 기분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맞춤형 리액션 제공, 대화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야깃거리 생성. ISFJ는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이 책임지고 완벽하게 완수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내가 식당 안 찾으면 우린 길바닥에서 헤맬 거고 내가 말 안 걸면 분위기 싸해질 텐데. 이 무거운 강박관념이 그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상대방이 그냥 떡볶이나 먹자라고 말하면 될 것을 ISFJ는 상대가 실망할까봐 혹은 준비성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혼자서 플랜 B, 플랜 C까지 짜며 스스로를 볶아댑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바로 퇴근 후 데이트하러 가는 길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시달리고 녹초가 되어 퇴근한 ISFJ. 연인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정상이지만 그들은 버스 안에서 설렘보다 무거운 피로감과 압박감을 먼저 느낍니다. 아, 오늘 컨디션 진짜 안 좋은데. 그래도 만나면 웃어줘야지. 티내지 말자. 그들은 연인을 만나기 10분 전 거울을 보며 행복한 연인의 가면을 고쳤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고 톤을 한 솔 높입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 비즈니스 미팅에 들어가는 영업사원의 비장함에 가깝습니다. 사랑이 자연스러운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오늘도 실수 없이 해내야 하는 과업이 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 꽃밭은 급격히 시들어갑니다. 상대방이 오늘 즐거웠어 라고 말할 때 ISFJ는 나도 행복해라고 답하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다. 오늘 업무 무사히 마쳤네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연애가 수행평가되어 버린 관계에서 ISFJ는 영원히 쉴 수 없는 과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가면 벗기의 괴리집에서의 시체.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ISFJ. 도어락이 열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그 달칵 소리와 함께 그들의 세계는 180도 뒤집힙니다. 신발을 벗자마자 그들은 방금 전까지 연인을 향해 지어 보였던 생기 넘치는 미소와 다정한 눈빛을 마치 퇴근 후 화장을 지우듯 가차없이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씻을 힘조차 없어 소파나 침대 위로 쓰러집니다. 흡사 전원 코드가 강제로 뽑힌 로봇, 아니 시체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은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밖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눈치를 보고 리액션을 하느라 바닥까지 긁어쓴 에너지를 복구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응급 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천장만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이 다시 몸속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완벽한 정적? 이것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적을 깨고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방금 헤어진 연인입니다. 집에 잘 들어갔어? 자기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보통의 연인이라면 설레야 할 이 전화 한 통이 방전된 ISFJ에게는 공포 영화의 서막이자 재난 경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화는 겨우겨우 벗어놓은 그 무거운 가면을 다시 뒤집어 써야 한다는 호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ISFJ는 전화를 받기 전 심호흡을 하며 젖먹던 힘까지 짜냅니다. 그리고 억지로 목소리 톤을 높입니다. 나 잘 들어왔지. 자기도 잘 갔어? 하지만 이 대화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뇌가 이미 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ISFJ는 핑계를 댑니다.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얼른 씻고 잘게. 내일 연락하자.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통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만남의 빈도는 줄어듭니다. 상대방은 서운함을 토로하며 비난합니다. 너 변했어. 예전에는 밤새 통화했잖아. 이제 내가 지겨워. 하지만 ISFJ는 변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살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의 그 밤샘 통화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수명을 깎아먹으며 버텼던 오버클럭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무리한 과부하를 견디지 못해 시스템이 절전 모드로 강제 전환된 것뿐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할수록 ISFJ는 살기 위해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당신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 미안하지만 난 그냥 혼자 살래. 이 지독한 번아웃 상태가 임계점을 넘어 지속되면 ISFJ의 뇌리에는 아주 위험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결론이 내려앉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연애가 주는 행복보다 나 혼자 방구석에 있을 때의 편안함이 압도적으로 더 크다. ISFJ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감정을 살피고 비위를 맞추고 끊임없이 배려해야 한다는 강박의 족쇄에서 풀려난 완벽한 자유이자 무중력 상태입니다. 주말에 약속 없이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내가 먹고 싶은 배달 음식을 시켜서 남의 눈치 안 보고 넷플릭스를 보며 낄낄거리는 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내가 왜 굳이 돈 쓰고 감정 써가며 데이트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 이 달콤한 비연애의 맛을 한번 제대로 본 ISFJ는 이제 연애를 삶의 활력소가 아닌 처분해야 할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연인의 연락은 숙제 알람처럼 느껴지고 데이트 신청은 주말 출근 명령서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보고 싶어라고 말하면 가슴이 설레는 게 아니라 가슴이 턱 막히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또 나가야 해? 또 챙겨줘야 해? 나 좀 제발 내버려 둬. 결국 그들은 이별을 고합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었어? 라고 묻지만 ISFJ는 고개를 젓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문제는 나야. 나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할 여력이 단 1%도 없어. 상대방은 이 말을 흔한 이별의 핑계나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뜻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ISFJ가 뱉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팩트이자 자백입니다. 자기 자신의 멘탈조차 건사하기 힘들어 허덕이는 상태에서 남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하는 연애는 ISFJ에게 더 이상 낭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치이자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가혹한 고문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랑받지 못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소멸을 막기 위해 사랑을 포기하고 고독이라는 산소 호흡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텔레파시의 심화 말 안 해도 아는 게 상식 아니야? 내가 말해서 고쳐지는 건 의미 없어. 인간이라면, 사랑하는 사이라면 눈치껏 알아서 해야지. ISFP가 내 기분을 맞춰봐라는 감성적인 텔레파시를 원한다면 ISFJ는 규범적 텔레파시를 요구합니다.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상식과 보편적 예의의 영역에서 상대방이 알아서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뇌 구조 속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인간관계의 매뉴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그들에게 법이자 진리입니다. 부모님 생신이면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연락드리는 게 도리 아냐? 내가 요리를 했으면 설거지는 당연히 먹은 사람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냐? 친구들이랑 놀러 갔으면 도착했다고 카톡 하나 남기는 건 기본 매너 아냐? ISFJ에게 이런 것들은 해줘라고 부탁해야 할 옵션 사항이 아닙니다. 성인이라면 아니 문명인이라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기본 소프트웨어로 탑재하고 있어야 할 기본 소양입니다. 그런데 연인이 이 기본값을 수행하지 않을 때 ISFJ는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이걸 말로 해야 하는 거야? 그들이 입을 닫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내 입으로 지적하고 가르치는 순간 내 연인이 기본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입으로 확인사살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인과 연애를 하고 싶은 것이지 유치원생을 데려다 놓고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을 시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 큰 성인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그들은 깊은 현타와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이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ISFJ는 속으로 조용히 아주 치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악한 게 아니다. 그저 무지하고 센스가 없고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차라리 나쁜 사람이면 싸우겠지만 모자란 사람과는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냉혹한 판단. 이것이 ISFJ의 텔레파시가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가장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일 눈치에 시험대 숨막히는 스무고개. 평온하던 데이트 도중 갑자기 공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ISFJ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절대 침묵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린 채 팔짱을 끼고 당신을 응시합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죄인인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무릎 꿇기를. 영문도 모른 채 가시방석에 앉은 상대방은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자기야, 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뭐 실수했어? 이 질문은 ISFJ의 분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기가 차다는 듯 혹은 경멸 섞인 헛웃음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아니,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진짜 몰라? 이때부터 관계는 지옥의 스무고개로 진입합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ISFJ라는 면접관 앞에서 치르는 고난도 심리 추리 게임입니다. 문제는 ISFJ가 절대 힌트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힌트를 주는 행위는 문제의 난이도를 낮춰주는 자비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까지 설명해줘야 해? 라는 자괴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내가 밥 먹을 때 핸드폰 봐서 그래. 그럼 내가 어제 연락 늦게 해서? 상대방이 오답을 내놓을 때마다 ISFJ의 표정은 점점 더 싸늘하게 굳어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당신이 뱉은 오답들이 ISFJ에게는 새로운 자백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 너는 밥 먹을 때 핸드폰 본 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랬구나. 어제 연락 늦은 것도 미안해하고 있던 게 아니었네. 당신은 정답을 맞히려고 던진 말들로 인해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죄목만 추가하는 꼴이 됩니다. 반복되는 오답 행진 끝에 ISFJ는 깊은 절망과 함께 치명적인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걸 모를 수가 있지? 이건 센스의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두 가지 가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 나에 대한 관심이 눈곱만큼도 없다. 둘째, 사회적 지능이나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멍청이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비극입니다. ISFJ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벽이라는 사실에 환멸을 느낍니다. 이 스무고개가 끝날 때쯤 당신은 겨우 사과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ISFJ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당신에 대한 존경심과 기대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한 뒤일 것입니다. 이 요청은 구걸이다 자발적이지 않은 건 가짜. ISFJ에게 있어 사랑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연인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말로 요청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심지어 자존심 상해합니다. 특히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배려, 위로, 애정 표현과 같은 감정적인 영역일 때 그 거부감은 수치심에 가까워집니다. 그들의 논리는 확고합니다. 내가 꽃을 사달라고 말해서 받는 꽃다발은 선물이 아니라 심부름의 결과물일 뿐이다. 내가 안아달라고 말해서 받는 포옹은 사랑이 아니라 기계적인 의무 수행일 뿐이다. ISFJ가 원하는 것은 꽃이나 포옹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요즘 내가 기분이 우울해 보이길래 꽃을 사왔어. 오늘 힘들었지? 라며 먼저 다가오는 그 자발적인 마음과 나를 향한 관찰입니다. 요청에 의해 행해진 모든 행동은 ISFJ의 눈에 가짜이자 영혼 없는 노동으로 비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해서 얻어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비참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소에 꾹꾹 참던 ISFJ가 입을 열어 제발 이것 좀 해줘, 나 좀 도와줘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인내심의 한계치까지 버티고 버티다 터져나온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민 최후의 통첩입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실망하고 포기하려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상대방이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 진작 말하지 그랬어. 말했으면 내가 바로 해줬지. 왜 혼자 끙끙 앓아? 이 가벼운 대답은 ISFJ의 가슴에 확인 사살을 합니다. ISFJ는 속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합니다. 진작 말하라고? 내가 그동안 쉬고 싶다고 한숨 쉬었잖아. 설거지 쌓인 거 보면서 힘들다고 했잖아. 아프다고 티냈잖아. 내가 눈만 뜨고 있었어도 알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신호들을 다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안 한 내 탓을 해? 상대방에 해줄 수 있었다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었음에도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안 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시켜야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연인. ISFJ에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일일이 명령어를 입력해야 움직이는 깡통 로봇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6. 조용한 손절 헌신짝이 된 헌신. 뒤도 안 돌아본다. 최선을 다했기에 미련도 없다. ISFJ의 이별은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후회 없는 퇴사통보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ISFJ는 정이 많고 마음이 약해서 절대 먼저 나를 떠나지 못할 거야. 내가 좀 잘못해도 빌면 받아주겠지. 걔는 나밖에 모르잖아. 하지만 단언컨대 ISFJ가 이별을 고하는 순간은 세상 그 어떤 성격, 유형보다 단호하고 냉정하며 충격적입니다. 평소에 우유부단해 보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냉혈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별은 어젯밤 싸움 때문에 홧김에 내뱉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든 사이 혹은 당신이 그들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웃고 떠들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혼자서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수만 번의 인내 끝에 내려진 번복 불가능한 최종 결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ISFJ에게 연애는 성실하게 근무해야 할 직장과 같습니다. 그들은 입사하는 순간부터 회사의 발전을 위해 야근과 특근을 마다하지 않는 모범 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회사는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주기는커녕 월급을 체불하고 복지를 깎아내리며 감정 노동을 강요하는 악덕 기업이었습니다.
ISFJ는 참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그렇겠지, 나아지겠지 하며 혼자서 회사를 살려보려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무능과 방만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조용히 책상을 정리합니다. 그들이 이별을 말할 때는 이미 퇴사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입니다. 마음속에서 짐을 다 뺐고 인수인계서를 소각했으며 사원증을 반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지 않습니다. 퇴사하는 날 우는 직장인은 없습니다. 그저 지긋지긋한 노동에서 해방되었다는 후련함과 나는 여기서 할 만큼 했다는 떳떳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이별 통보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느껴지겠지만 ISFJ에게는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내가 100을 줬는데도 안 되는 거면 200을 줘도 안 되는 거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밑바닥까지 긁어 써봤기에 그들에게는 단일지의 미련도 만약에라는 가정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빈 깡통처럼 텅 비어버린 마음. 그것이 바로 ISFJ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신을 떠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1. 시뮬레이션의 완료. 마음속의 장례식. 당신이 우리 이번 여름 휴가 어디로 갈까? 라며 해맑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ISFJ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관계의 종료를 위한 치밀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꿈에도 몰랐겠지만 그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어쩌면 당신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그날 밤부터 이별을 위한 D-데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ISFJ는 즉흥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후회하는 유형이 아닙니다. 그들은 겁이 많고 안정을 추구하기에 이별로 인해 발생할 모든 변수와 혼란을 미리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 옆에서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별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우리가 헤어지면 같이 든 적금은 어떻게 나누지? 동거 중인 집의 보증금 문제는? 짐은 언제, 어떤 핑계를 대고 빼는 게 가장 잡음이 없을까?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는 헤어진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야 내 체면도 살고 상대방도 덜 비난받을까? 내가 사준 저 패딩은 돌려달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버리라고 할까?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철수작전 계획입니다. 그들은 혼자서 이별 후의 상황, 당신의 반응, 주변의 시선까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워둡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감정의 정리 과정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출근한 사이 혹은 당신과 데이트를 하고 돌아온 밤에 혼자만의 마음속 장례식을 치릅니다. 휴대폰 속에 다정했던 사진들을 보며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읽으며 하나하나 감정의 색을 지워나갑니다. 이때 참 좋았지. 그래, 이만하면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안녕. 그들은 당신이 옆에 살아 숨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이미 과거의 사람, 죽은 인연으로 분류하여 마음의 서랍 깊은 곳에 봉인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ISFJ의 태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다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고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생긋 웃어줍니다. 상대방은 이를 보고 우리가 권태기를 극복했구나. 사랑이 더 깊어졌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친절은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만찬이자 떠나는 마당에 욕먹기 싫어서 행하는 마지막 도리일 뿐입니다. ISFJ는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별을 통보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친절에 안심하고 있을 때 사실 그들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세며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통보의 순간 번복은 없다. 그날은 비가 오는 우울한 날도 크게 싸운 날도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은 데이트를 하고 맛있는 커피를 마신 후 집에 바래다주는 길. 아주 평범하고 평화로운 화요일 저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ISFJ는 분위기를 잡거나 뜸을 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혹은 내일의 일정을 브리핑하듯 사무적이고 담담한 톤으로 말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나 많이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 이 순간 ISFJ의 눈에는 물기 하나 없습니다. 격정적으로 화를 내지도
서운함을 토로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수백 번 울고 짜며 감정을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감정이 제거된 건조한 결론뿐입니다. 상대방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당황하여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기도 하고 손을 붙잡고 애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고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좋았잖아. 하지만 잔인하게도 당신의 뜨거운 눈물은 차갑게 식어버린 ISFJ의 마음에 단 1도의 온기도 전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애원을 보며 속으로 냉소적인 비웃음을 삼킵니다. 이제 와서? 내가 한숨 쉴 때는 모른 척하더니, 내가 힘들다고 넌지시 말했을 때는 예민하다고 무시하더니,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고치는 척을 하네. ISFJ에게 기회란 앞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어겼을 때 한 번, 거짓말을 했을 때 한 번, 내 마음을 몰라줬을 때 또 한 번. 그 수많은 히든 찬스들을 당신은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ISFJ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그들이 수년간 수집한 빅데이터에 따르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급해서 고치겠다고 말하는 건 알아. 하지만 3개월 뒤면 너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나는 그 꼴을 또 볼 자신이 없어. 그들의 이별 통보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제안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과 같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미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은 당신의 손만 아프게 할 뿐입니다. ISFJ는 한 번 닫은 문을 절대로 죽어도 다시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3회방감 당신이 없는 삶이 더 윤택하다. 이별 후 혼자 남겨진 상대방은 식음을 전폐하고 슬픈 노래를 들으며 그 사람도 지금 나처럼 힘들겠지? 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오산입니다. 이별 직후 ISFJ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며 심지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에서 광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10년 동안 앓던 썩은 이를 드디어 뽑아낸 사람처럼, 혹은 악덕 상사 밑에서 매일 야근하다가 사표를 던지고 나온 직장인처럼 극강의 후련함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을 챙기느라, 당신의 기분을 살피느라, 당신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소모했던 그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이 이제는 온전히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ISFJ는 이별 후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느라 엉망이 되었던 수면 패턴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눈치를 보느라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떱니다. 당신의 선물을 사느라 아껴 썼던 돈으로 나를 위한 비싼 옷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청소를 해도 어지럽히는 사람이 없고 주말에 늦잠을 자도 보채는 사람이 없는 완벽한 고요. ISFJ에게 당신의 부재는 결핍이 아니라 완벽한 질서의 회복이자 평화의 도래입니다. 와, 나 그동안 진짜 힘들게 살았구나. 혼자가 이렇게 편한 거였어? 그들은 깨닫습니다. 당신과의 연애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된 노동이자 봉사활동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ISFJ는 절대 제외하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차단하고 당신의 흔적을 지우는 속도가 LTE급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 같았던 감정 노동의 현장, 나를 착취하던 블랙 기업 당신으로 다시 출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시 시작하자며 매달리는 것은 퇴사하고 퇴직금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다시 와서 무급으로 야근해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ISFJ는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날아갈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뒷모습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행복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긴 글의 끝자락에서 ISFJ인 당신과 ISFJ를 사랑하고 있는 당신에게 아프지만 외면해서는 안 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부디 이 처방전 앞에서만큼은 핑계를 대지 말고 서로의 내면을 정직하게 응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으로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환과 투명한 소통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ISFJ인 당신에게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기만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참고 삭히고 억지로 웃어주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정말로 상대를 위한 배려였나요? 아니면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쁜 사람이 되기 싫고 그 불편한 공기를 마주하기 싫었던 당신의 비겁한 방어 기제였나요? 당신은 늘 내가 참으면 되니까라고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당신의 그 침묵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 더 나은 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 만회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버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오답 노트를 보여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채점하고 혼자서 실망하고 결국엔 퇴장시켰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별을 통보받은 상대방의 억울함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당신이 지키려던 그 평화는 사실 골마 터지기 직전의 환부를 붕대로 꽁꽁 감싸 숨긴 가짜 평화였습니다. 제발 입을 여세요. 화를 내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나 이거 싫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상처받아. 당신의 투박한 진심이 세련된 침묵보다 훨씬 더 상대의 가슴을 울릴 수 있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날 것의 감정을 드러내세요. 당신이 무너지지 않아야 관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솔직해지는 순간 비로소 진짜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ISFJ의 연인에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아니라 빚이다. ISFJ의 연인인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매일 아침 차려진 밥상, 기념일마다 챙겨주는 선물, 나의 짜증을 받아주는 온화한 미소.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의무가 아니라 그들의 살점을 떼어내어 당신에게 바치는 피 묻은 희생입니다. 그들이 웃으면서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순진한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 괜찮다는 말 뒤에 삼켜진 한숨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ISFJ의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나 좀 알아줘. 나 지금 한계야라고 외치는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이 비명을 외면하는 순간 당신은 공범자가 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으로 갚으세요.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과는 ISFJ에게 통하지 않는 부도 수표이자 사기입니다. 그들이 죽을 사다 주면 당신은 약을 사다 주고 그들이 청소를 하면 당신은 설거지를 하십시오. 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오버해서 돌려주십시오. 그래야만 ISFJ는 안심하고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ISFJ의 사랑은 퍼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신용카드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배려를 긁었을 때마다 한도는 차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액은 당신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한도 초과 이별 통보, 메시지가 뜨기 전에 부지런히 사랑과 감사, 물질적인 성의를 입금하십시오. 그들의 마음 계좌를 항상 흑자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한 번 파산 선고가 내려지고 당신이 악성 채무자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는 순간 이 세상 그 어떤 신용평가사도 그 어떤 ISFJ도 당신에게 다시 카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절은 영구적이며 번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이유입니다.